키워드로 뉴스를 살펴보는 빅데이터 뉴스 빅뉴스입니다. 오늘자 9천여 건의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들인데요. 경제면부터 분야별로 볼까요?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올라왔는데요. 어제보다 6.25포인트 높은 3,127.0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언론은 지난해 말 이후 처음으로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외국인이 상승세를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국의 반도체 대책회의에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초청한 사실도 언론의 관심사였는데요. 언론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질서 재편을 추진하며 삼성 측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자치단체 간 공시가 산정을 둘러싼 충돌도 관심을 끌었는데요. 공시가를 실제 조사해 봤더니 거래 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거나 같은 단지라도 라인에 따라 공시가가 다르게 책정됐다는 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공시가로 정하는 건 타당치 않다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치면은 각 당 후보 이름도 더 커졌고요. 재보궐선거 관련 키워드로 꽉 차다시피 했는데요. 청와대 연관 뉴스 중에 이호승 정책실장과 안일환 경제수석 등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면담 등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여러 매체가 보도했고요. 경찰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주목받았습니다. 국제면에서는 석 달째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캐미오 문제에 대해 이란 정부가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사회면에서는 검찰 연관 뉴스 중에 지난해 10월 경기도 김포에서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도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 오늘 빅뉴스는 여기까지고요.